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민영쌤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과학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 긴팔의 계절이 됐네요. 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추워지면 코트를 입을 생각에 아주 설레고 있습니다. 네, 뭐 온라인 수업 때 사실 뭐 그걸 입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불편하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당연히 복습을 먼저 해야겠죠, 그쵸?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냐 하면은 물질의 특성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밀도, 두 번째 용해도였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이었던 용해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용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용해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물질이 액체 속에서 녹는 것을 의미했었어요. 용해되었다 하면은 어떠한 물질이 액체에다가 녹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시로는 물에 소금이 녹았다. 요거를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물에 소금이 용해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해도라는 것은 용해가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질이 얼마나 잘 녹는가 그런 걸 의미한다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매와 용질의 정의인데요. 이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약간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강조를 별로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딱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 용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금과 물이 있으면은 이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는 물질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매라는 것은 액체로서 녹이는 물질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질이라는 것은 반대로 고체 혹은 기체로서 녹는 물질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금과 물 중에 소금물 중에서 이제 물이 이 용매에 해당하고 그러면 소금이 용질에 해당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이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뭐 굳이 외우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딱 뭘 떠올리면 되냐면은 콜라를 떠올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 따뜻한 콜라랑 시원한 콜라랑 비교했을 때 시원한 콜라에 탄산이 더 많고 기체가 잘 녹아 있으니까는 결국에는 이 온도가 낮을 때 용해가 잘 일어나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차가울 때 그 다음에 압력 같은 경우에는 쌤이 어떻게 설명했었냐 하면은 콜라캔을 막 흔든 다음에 얘를 바로 먹고 싶은데 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통통통 두드려 주거나 꾹꾹 눌러주게 되면은 땄을 때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이 높을 때 요런 경우에 용해가 잘 일어난다. 용해가 잘 일어난다.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쌤이 저번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굳이 외우지 말고 그냥 콜라를 떠올려 봐라. 왜냐면 우리가 콜라를 주변에서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는 우리 사실 외울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외우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쌤이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얼추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또 배울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하면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하나에 싸잡아 가지고 오늘 다 배워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이 녹다랑 얼다라는 뜻의 표현을 우리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쵸?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녹다 도대체 어떤 의미죠? 뭔가 우리가 이 녹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의 의미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주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얼다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은 가장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냐 하면 물질의 상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녹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녹다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이 얼다라는 표현은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언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 잘 안 쓰긴 하는데, 우리 쇠 있잖아요, 쇠. 철. 쇳물을 막 거의 뭐 몇천 도에 해가지고 막 쇳물을 녹였어요. 그 다음에 쇳물이 이제 수천 도씨에서 서서히 식으면서 굳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언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써도 돼요.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워낙 그 굳어지는 과정이, 고체로 변하는 과정이 워낙 고온에서 일어나다 보니까는 언다는 표현을 안 쓰는데 실제로 써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녹다와 얼다의 정의는 이런 것인데, 이 녹는 점이잖아요. 이 녹다랑 관련이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녹는 점이라는 것은 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는 점이라는 것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온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녹는 점이라는 것은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모르기는 몰라도 일단은 몇 도씨다 라고 온도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어는 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꼽사리로 껴있는 이 끓는 점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끓는 점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해서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쌤이 여기에서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면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 하면요, 고체 상태의 로르산과 팔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가열했을 때의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 막 너무 어려우면 물질 몰라도 돼요. 그냥 물질 A, 물질 B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일단 먼저 로르산 한번 볼게요. 빨간색 그래프. 이 로르산, 고체 상태의 로르산은 온도를 점점 높였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얘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액체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 변해지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이 온도가 일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로르산의 녹는 점을 봤더니 언제냐 하면은 점선을 쭉쭉쭉 이어봤더니 대충 한 45도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팔미트산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가열을 했단 말이에요. 가열을 해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지점이 딱 오는데, 이때가 상태가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딱딱딱딱딱딱 따라가서 봤더니 팔미트산이 녹는 점은 언제였다? 바로 한 65도 정도 되는 온도였다라는 거예요. 45도씨, 그 다음에 65도씨,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방금 배웠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상태가 변화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가 변화할 시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완전히 둘 다 액체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해주는 거냐 하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는 냉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냉각. 실제로 보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다가 보니까는 특정 온도가 또 되었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 뭐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는 중이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원래 액체였잖아요. 근데 얘가 냉각이 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뭘로 변하는 중이다? 고체로 변하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황이니까 이 온도를 보고 뭐라고 볼 수 있다? 어는 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는 점의 온도를 봤더니 쭉쭉쭉쭉 따라가 봤더니 녹는 점하고 온도가 똑같네요. 이거 8미트산만 그런 걸까요?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로르산도 녹는 점의 어는 점의 온도를 쭉쭉쭉 따라가 봤더니
녹는 점하고 온도가 같네요. 아, 뭔가 어떤 물질이 녹을 때랑 얼 때 온도가 서로 동일하구나. 다시 말해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온도가 동일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알 수 있었던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동일하다 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알 수 있었던 두 가지 사실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반드시 동일하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 근데 여기 1번, 2번 있잖아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바로 순물질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성질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으로 끓는 점을 볼 텐데요. 끓는 점을 보면은 얘는 그냥 더 추가로 볼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이 에탄올과 메탄올이라고 하는 액체를 점점 가열하다 보면은 끓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 끓겠죠. 그럴 때 끓을 때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바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그런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봤던 녹는 점, 어는 점과 동일하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략하게 에탄올과 메탄올의 끓는 점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쭉 옆으로 가봤더니 메탄올의 끓는 점은 얼마다? 메탄올의 끓는 점은 대략 한 65 정도, 중간쯤에 있으면 그냥 5로 잡아서 65도 C다. 그 다음에 에탄올의 끓는 점은 쭉 가보면은 얘는 대략적으로 85도 C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녹는 점, 어는 점과 마찬가지로 끓는 점도 순물질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부터 계속 순물질에 한해서 순물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혼합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쌤이 혼합물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혼합물인 소금물을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물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하다 보면은 얼음으로 바뀌겠죠. 이 얼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0도씨에서 바뀌겠죠.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점점 냉각이 되는데 뭔가 이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없어요. 뭔가 명확하게 어는 점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온도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냉각이 아니라 가열을 해볼 건데, 물과 소금물을 쭉 가열을 해봤더니 물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이니까 점점 가열을 하다가 어떤 특정 지점이 되면은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막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까 우리가 냉각할 때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없죠.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측정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없을 뿐더러 그러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정의할 수 또한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함으로써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들은 다 끝이 났어요. 뭔가 순서대로 딱딱딱딱 배웠는데 정리가 잘 안 된 느낌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민혁쌤의 순환마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순환마 노트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연히 준비하셨죠? 네, 여러분들 잘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순환마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안 갖고 왔으면은
얼른 지금 가가지고 비어있는 노트 하나 들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 수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정의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고체와 액체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이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면은 녹는 점, 액체가 고체가 되면 어는 점이라고 불렀었는데 실제로 이 두 온도는 서로 동일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서로 같다 라는 표시를 적어놨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끓는 점인데요.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액체와 기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나누지 않고 그냥 액체가 기체가 되든 기체가 액체가 되든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뭔가 액화점 이런 거 없습니다. 기체가 액체가 된다 해가지고 액화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언급드렸던 것은 순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의 특징이었어요.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은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 구간이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고 그 지점을 우리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으로 정의를 한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의 특징은 바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없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녹았다, 어느 지점에서 얼었다, 어느 지점에서 끓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이 각각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 오늘 공부했던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순환만 노트에다가 딱 정리를 해두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정지 신공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딱 하고 다 필기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코너는 우리 수업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대체 이 녹는 점, 어는 점, 끄는 점이 어떻게 시험 문제로 바뀌나요?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민영쌤의 시식 코너 시간이죠. 네. 오늘은 우리 시식 코너가 하나만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 좋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너인데요. 일단은 먼저 정지 버튼 누르고 문제를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고 나서 해설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쌤은 여러분들 또 다 했다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요. 그래프는 액체 물질 기역부터 리을을, 그러니까 네 가지 물질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을 가열곡선이다. 얘네의 가열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문제 쓱 읽고 일단 바로 보기로 내려가죠. 그림은 대충 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낚시 문제에 막 낚여가지고 시험 쳤을 때 막 낚인 다음에 나 이거 실수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한 실수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그림을 먼저 분석을 안 하고 바로 보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출제자의 낚시질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바로 보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그림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기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역이라는 친구를 잘 보면은요, 온도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증가하죠. 뭔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없죠. 그러면 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났다.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났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훨씬 더 위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은을 보면요, 리을인 친구와 겹쳐 있죠. 근데 쌤이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끓는 점이 완전히 동일한 물질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과 리을이 정확하게 끓는 점이 동일하게 겹쳐 있다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 서로
같은 물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같은 물질인데도 이 양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는 리을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양은 뭐가 더 많다? 당연히 더 많은 게 늦게 끓기 시작할 때니까는 니은이 양이 더 많다. 아, 그러면 이 사실을 정리를 하면은 니은과 리을은 서로 같은 물질인데 니은의 양이 더 많다. 양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특정 온도가 되었을 때 온도가 일정해졌죠. 아, 여기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났고 디귿의 끓는 점은 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가 리을하고 니은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끓는 점의 순위를 따져보자면요. 끓는 점은 기역이 가장 높죠. 그래서 기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디귿이고 그 다음이 리을과 니은은 서로 동일하다. 끓는 점이 이런 순위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까지 딱 분석을 하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기를 보면은 1번 기역은 디귿보다 끓는 점이 낮다라고 돼 있어요. 아, 기역은 디귿보다 끓는 점이 높죠. 아, 이거 틀렸네요. 우리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는 이건 그냥 틀린 보기. 그 다음에 2번 니은과 리을은 같은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 니은과 리을은 같은 물질이다 이미 얘기했었죠, 그쵸? 아, 얘는 같은 물질이다. 맞는 보기. 2번은 정답. 그 다음에 니은은 리을보다 질량이 크다. 니은은 리을보다 양이 더 많다. 질량이 크다.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정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은 리을보다 끓는 점이 높다. 미리 여기에 분석을 해놨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 아, 맞는 게 3개나 있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답은 2번, 3번,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배울 게 많은 문제고 선생님이 딱 한 문제만 뽑아가지고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습을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잘 해두세요. 이 문제는 순환만 노트에 가져가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으로 해서 우리 이 물질의 특성을 각각 배워보는 시간은 끝이 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뭘 배울 거냐 하면은 이 혼합물이라는 것을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금물이 있으면은 다시 이것을 소금과 물로 분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